1762년 윤호 5월 한여름, 창덕궁뜰 한가운데 쌀을 담는 나무 뒤주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조선의 왕세자, 사도세자. 뒤주 밖에서는 11살짜리 아이가 관을 벗고 신발을 벗고 맨발로 땅에 엎드려 울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그 아이가 훗날의 정조입니다. 정조는 손자를 안아서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뒤주에 갇힌 아버지는 부채를 반으로 쪼개 자신의 오줌을 받아 마시며 버텼습니다. 그러나 8일 만에 세자는 뒤주 안에서 굶어 죽었습니다. 그날 이후 11살 소년 정조의 일기장에는 2달 동안 단 한 글자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일성록에 기록된 공백. 그것은 글로 표현할 수 없는 충격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8년 뒤 왕이 된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엎드려 세상에서 가장 슬픈 글을 씁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세자가 죽은 뒤 영조는 곧바로 후회했습니다. 생각하고 슬퍼한다는 뜻의 사도라는 시호를 직접 내렸습니다. 그러나 후회한다고 아들이 살아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1살 정조는 하루아침에 죄인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몬 노론 세력은 언제든 새손도 끌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정조를 보호하기 위해 이미 일찍 죽은 큰아들 효장세자의 양자로 입적시켰습니다. 법적으로 정조는 더 이상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정조를 지키는 방법이었지만 정조에게는 또 하나의 상처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조차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었으니까요. 궁궐 안에서 정조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밤마다 칼을 든 자객이 침소 근처를 배회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정조는 나중에 내가 동궁에 있을 때 하루도 편히 잔 적이 없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이렇게 14년을 버텼습니다. 1776년 3월 영조가 승하하고 정조가 드디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즉위 직후 영조의 빈전 문 밖에서 신하들에게 내린 첫 번째 말,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14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단 한마디. 그 자리에 있던 노론 대신들은 경악했습니다.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았던 세력에게 그 말은 선전포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곧이어 말했습니다. 그러나 선대왕께서 나를 효장세자의 뒤를 잇게 하셨으니 그 뜻을 따르겠다. 복수가 아니라 나라의 안정을 택한 것이니다. 피바람 대신 탕평을 선언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버지를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코. 즉위 직후 정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의 격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초라한 수음묘를 영우원으로 격상하고 사당 이름을 경모공이라 바꿨습니다. 경모란 공경하여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이름에 새겨 넣은 것이죠. 그런데 정조가 처음 아버지 묘소를 찾았을 때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과인이 처음으로 아버지 묘소를 보았을 때 가슴이 막히고 눈물이 쏟아져 한참을 움직이지 못하였소. 어찌 그리 작고 형편없이 만들었단 말이오. 죄인의 묘처럼 초라하게 만들어진 아버지의 무덤. 그것을 본 정조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부터 13년 정조는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반대 세력에게 빌미를 줄 수 있었기에 명분을 쌓고 또 쌓았습니다. 마침내 1789년, 정조 13년.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을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으로 옮깁니다. 50여 곳의 후보지를 직접 돌아본 끝에 고른 명당이었습니다. 새 무덤의 이름, 혈융원. 크게 드러나고 융숭하게 보답한다는 뜻입니다. 정조는 이 지문을 직접 썼습니다. 아버지의 일생을 직접 기록한 글, 혈육원 지문. 홍제전서 16권에 실려있는 이 글에서 정조는 아버지의 어린 시절이 얼마나 총명했는지, 영조의 지나친 기대가 어떻게 아버지를 무너뜨렸는지를 담담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써내려갔습니다. 무덤을 옮기는 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혈융원 옆에 용주사라는 절을 세워 아버지의 명복을 빌게 했습니다. 직접 부지를 답사하고 건축 과정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혈융원 부근에 화성이라는 신도시를 건설합니다. 성벽을 쌓고 시장을 열고 과거를 실시하고 정약용에게 거중기를 만들게 하여 성을 쌓은 이 도시는
겉으로는 국방과 개혁의 상징이었지만 그 시작은 아버지 곁에 머물고 싶은 아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정조는 현룡원을 참배할 때마다 아버지 생각에 눈물을 쏟으며 차마 일어나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위 24년 동안 정조가 현룡원을 찾은 횟수, 기록에 남아있는 것만 수십 차례입니다. 왕이 궁을 비우고 백리길을 이동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수천 명의 수행원이 따르고 국가 재정이 소모되고 정적들에게 빈틈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조는 해마다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1790년 정월 초하루, 천봉 후 첫 새해. 정조는 이렇게 하교합니다. 천봉을 한 뒤에 처음으로 새해를 맞게 되니 어린애나 다름없는 그리움이 더욱 깊어진다. 40이 다 된 왕이 스스로를 어린애 같다고 표현합니다. 아버지 앞에서는 늘 11살 소년이었던 것입니다. 1792년 정조는 자신의 초상화를 현룡원 제실에 모셔놓으라고 명합니다. 살아서 늘 곁에 있을 수 없으니 자신의 그림이라도 아버지 곁에 두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1795년 가장 유명한 원행이 이루어집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회갑년을 핑계 삼아 어머니를 모시고 아버지 무덤을 찾아갑니다. 해경궁 홍씨와 사도세자는 동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회갑은 곧 아버지의 회각이기도 했습니다. 한강에 배를 잇대어 다리를 놓고 6천여 명의 행렬이 백리길을 이동합니다. 원행을 명미히 그에 기록된 이 행사는 8일간 계속된 대규모 행차였습니다. 현룡원에 도착한 날, 해경궁 홍씨는 남편의 무덤 앞에서 통곡했습니다. 33년 전 뒤주에서 죽어간 남편. 정조도 어머니 곁에서 애통함을 참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황궁하는 길에 정조의 가마가 지지대라는 고개에 이르자 정조는 자꾸말 돌아봅니다. 아버지의 무덤이 있는 쪽을 오래도록 바라보면서 떠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고개의 이름이 지지대입니다. 더디게 가는 뜻의 지지대. 아버지 곁을 떠나기 싫어 자꾸 뒤를 돌아보던 아들의 마음이 고개 이름이 되어 수백 년을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조는 생전에 유언처럼 말했습니다. 죽으면 아버지 곁에 묻어달라고. 1800년 6월 정조가 49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유언대로 정조의 무덤 걸릉은 현룡원 바로 동쪽에 만들어졌습니다. 뒤주에 갇혀 죽은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28년간 그리워한 아들이 마침내 같은 산에 나란히 누운 것입니다. 오늘날 경기도 화성시에 가면 육릉과 걸릉이 나란히 있습니다. 육릉은 사도세자의 무덤이고 걸릉은 정조의 무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둘 사이의 거리는 걸어서 10분 남짓입니다. 살아서 28년간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싸웠고 죽어서는 아버지 곁에 누운 아들. 정조가 현룡원에서 쓴 글들은 홍제전서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제문의 지문에 하교에 담긴 한 글자 한 글자는 260년이 지난 오늘 읽어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뒤주에서 죽어간 아버지, 맨발로 엎드려 울던 11살 아들, 왕이 되어 첫마디로 사도세자의 아들이라 외친 임금, 무덤 앞에서 늘 11살로 돌아가 울던 왕, 조선 500년, 가장 슬프고 가장 뜨거운 효심의 기록, 정조가 아버지에게 보낸 28년에 걸친 긴 편지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